네, 이번 시간에는 압축 세 번째 시간, 압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테이블 압축 그리고 인덱스 압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많습니다. 아직도 압축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테이블 말고가 아니라 테이블 안에 그 롭이 있잖아요. 롭 데이터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테이블에 이제 롭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안에 이제 로 컬럼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의 대부분이 다 롭이 다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죠. 롭이 원래 큰 거니까. 뭐 라지 오브젝트인가? 하여튼 뭐 그러죠. 실롭, 빌롭 어쨌든 이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공간이 부족해서 압축을 해야겠다. 뭐 그러면은 롭이 있으면은 롭이 사실 관건이에요. 다른 데이터가 보다도 이 롭 데이터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얘를 압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테이블 압축은 그 테이블의 일반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락 단위의 압축이거든요. 블락 내에서 그 디듀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 ACO 그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롭은 그 블락 단위로 저장되는 게 아니죠. 청크 단위로 저장되죠. 사이즈가 그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그리고 그 뭐 청크 안에 블락은 이제 블락 내 레코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레코드 데이터들이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한 블락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 간에 주목된 게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롭은 롭은 청크 단위로 저장되는 건데 그 청크에 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크에 그냥 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은 하나의 데이터도 다 못 들어가서 여러 개의 청크에 하나를 나눠서 담는 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복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롭은 좀 틀리죠. 그래서 그 롭 압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얘기를 못했던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티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션 압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롭은 근데 일단 그 롭은 옛날에는 이제 롱이라고 했었죠. 롱. 그래서 실롭에 해당되는 거, 캐릭터 저장할 수 있는 실롭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롱 타입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롱 타입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롭, 바이너리 이제 롭에 대한 것은 이제 옛날에는 롱로우라고 했죠. LONG, RAW, 롱로우 타입이 있었죠. 이제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쓰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제 옛날 거니까. 뭐 쓴다고 해서 안 써지는 건 아닙니다. 다 백워드 호환성 뭐 이런 거 되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있는데 일단 그것은 이제 안 쓰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C롭이나 B롭을 쓰는 건데 C롭, B롭을 썼다고 해서 압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롱하고 롱로우는 일단 당연히 압축이 안 되고요. 압축 안 되고 C롭, B롭도 압축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 C롭, B롭을 쓸 때 그 시큐어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큐어 파일이 11G R2 버전이었나? 거기서 나온 기능인데 롭에 개선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롭 구문 쓰듯이 쓰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그 store as secure file 이런 식으로 store as secure file 이런 걸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secure file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런 경우만 시큐어 파일 형태로 쓴 C롭, B롭인 경우만 이 압축이 가능합니다. 압축이. 근데 뭐 압축이 가능하고요. 압축이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그 ACO
옵션, 이게 어드밴스드 컴프레스 옵션의 약자죠. 옵션이거든요, 옵션. 그러니까 별도 제품입니다, 일종의. 기능은 다 그냥 DB 안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DB를 스탠다드 에디션은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DB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뭐 막혀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있어요.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원래는 정식적으로 라이센스 구매가 없으면 사실은 불법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일단 쓰는 방법은 이게 시큐어 파일은 압축이 디듀플리케이션하고 컴프레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듀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넣어주면 되고 컴프레션은 이런 식으로 컴프레스하고 여기다가 뭐 하이 아니면 로우 아니면 미디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디듀플리케이션이 안 된다. 예, 그 테이블 압축처럼 이게 한 블락에 뭐 여러 개 데이터가 들어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디듀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블락 내에서의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청크 내에서의 그걸 얘기한 거고, 이렇게 디듀플리케이션을 해놓으면은 이건 이제 그 청크가 그러니까 같은 롱 데이터를 여러 청크에다가 반복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또 빌롭인 경우는 뭐 문서 파일을 무슨 파워포인트 문서 파일이 있는데 그게 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할당된 문서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그게 같은 문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청크 전체가 똑같은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청크를 디듀플리케이션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디듀플리케이션이고, 그러니까 테이블 내에서의 그 디듀플리케이션하고 좀 다르죠. 테이블 내에서는 테이블 블락 내에서 같은 데이터의 중복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서 이제 압축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여기는 디듀플리케이션은 같은 롱 데이터나 실롭 데이터나 같은 롱 파일 그 빌롭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요걸 해주면은 이제 한 번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없다 뭐 그렇게 뭐 반복적으로 뭐 같은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이런 건 없고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 쓰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쓰나 마나한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컴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이 컴프레스 하는 방식은 이건 이제 그 집 R집이나 뭐 집 뭐 이런 거 PK집 뭐 이런 거 집 하듯이 압축하듯이 쓰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압축할 때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압축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엄청 좋아서 압축 효율은 좋은데 조금 성능이 느려지고 압축 풀고 다시 묶고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압축 묶고 압축 걸고 압축 다시 풀고 하는 건 되게 빠른데 압축률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컴프레스 로우, 컴프레스 미디엄, 컴프레스 하이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문은 원래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테이블 만드는 거에다가 여기까지는 그냥 롭 컬럼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시큐어 파일 형태로 지정할 때는 이렇게 롭 스토어 에즈 시큐어 파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보통 쓰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테이블 만드는 구문이고 뒤에 요것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압축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 대한 속성을 롭 테이블에 대한 속성을 압축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컴프레스 사이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면 이제 롭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롭 데이터는 이렇게 컴프레스가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 C2 컬럼, 실로빈 이 컬럼에 대해서만 압축이 들어가는 거고 C1 컬럼은 압축을 하진 않습니다. 요거 압축을 하려면 그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 압축에서 배웠던 그
그 어드밴스드 컴프레션 그 구문 있잖아요. 그걸 요 뒤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영향을 요것도 압축을 하겠죠. 얘는 이제 블락에 들어가는 거고 시롭은 청크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건 지금 청크에 대한 압축을 얘기하는 거고 요 블락에 들어가는 요거에 대한 압축을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이게. 그것까지 하고 싶으면은 그건 이제 밑에다가 더 달아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테이블 압축하는 영상을 참조하셔서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다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처음 테이블을 만들 때의 시롭에 대한 압축에 대한 걸 지정하는 거고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그 데이터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저번에 테이블 압축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번 테이블을 들었다 놔야 된다고 그랬죠. 들었다 놓으면서 압축이 딱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move 키워드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T1 테이블을 다시 만들면서 얘가 압축을 건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 이렇게 이건 이제 그 시롭에 대한 걸 이렇게 원래는 이게 없었겠죠. 이렇게만 테이블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T1 해가지고 시큐어 파일까지만 돼 있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올터 해가지고 T1 테이블을 바꾸는 거죠. 바꾸면서 롭을 이렇게 컴프레스 사이로 바꾸겠다 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롭이 이제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파일이 확실히 작아지겠죠. 이제 롭쪽 롭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압축이 돼서 다시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올터인 경우는. 이때 이제 이걸 병렬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병렬 처리는 간단하게 그냥 뒤에다가 패럴렐 하고 여기 숫자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병렬로 돌아갑니다. 이걸 안 넣으면 이제 시리얼로 들어가는 거고 패럴렐 맷 패럴렐 16개 돌리겠다 하면 패럴렐 16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병렬로 이걸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실습은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이걸 실습하려면 이 롭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롭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인서트 하듯이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자 알아서 해보시고 실습은 이건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만 하는 걸로 넘어가고 롭에 대해서는 시큐어 파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파티션 파티션은 실습을 해드릴게요. 파티션에 대해서는 파티션은 크게 차이가 테이블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테이블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키워드가 이제 파티션이 들어간다는 거 중간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 빼면은 파티션 EMP 요 부분을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여기도 이제 패럴렐 집어넣은 거라 저번에 첫 번째 테이블 영상에서는 없었던 건데 요거 빼버리면 사실 여기까지는 올터 테이블하고 테이블명 move 집어넣고 로우 스토어 컴프레스 어드밴스드 여기까지는 처음 영상에서 압축 처음 영상에서 배웠던 그 구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기존 데이터 테이블을 들었다 놓으면서 다시 압축을 쫙 걸어주는 그런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패럴렐을 제가 좀 뒤에다 집어넣었던 거고 앞에 처음 영상에서는 패럴렐을 안 놨었어요. 그냥 시리얼하게 했었는데 데이터가 커지면 이제 패럴렐 넣으면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럴렐 해서 이렇게 해주면 빨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간 게 이 파티션. 파티션만 하겠다. 이게 테이블이 내가 emp 언더바 p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레인지 파티션, emp 넘버로 된 레인지 파티션으로 돼 있다. 그래서 emp 언더바 p1, p2, p3 세 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내가 전체를 다 emp 언더바 p 테이블을 전체를 다 압축을 할 수 있죠.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전체를 다 하고 싶지는 않고 뭐 emp 언더바 p1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지정해서 이렇게 얘만 압축해라. 그러면 p2, p3는 압축 안 한 상태로 있는 거고
P1 파티션만 압축을 한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 게 사실 이 어드밴스드 컴프레션 요 압축을 얘기할 때 오라클에서 뭐 도큐먼트나 이런 쪽 메시지를 보면 화이트 페이퍼나 이런 걸 보면 뭐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압축 이게 그냥 뭐 집 방식으로 그냥 압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조회할 때마다 압축을 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키워드를 블락에 저장을 하고 디듀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압축을 해서 들어간 걸 조회할 때 매번 압축을 풀거나 하는 과정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압축을 하나 안 하나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100% 믿을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밴더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100% 믿어요? 아마 근데 거의 뭐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조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은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번은 압축을 하는 그러니까 블락이 차면은 얘가 이제 키워드 블락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키워드를 윗대가리에다 넣어놓고 밑에 데이터들을 이제 키워드로 바꿔주고 뭐 이런 재구성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압축 없는 테이블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하는 거하고 이 압축이 걸려 있는 이제 ACO 압축이 걸려 있는 테이블에 업데이트나 인서트 하는 거하고는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약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게 몇 배가 차이 난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는. 하여튼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좀 느리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테이블이나 파티션은 웬만하면 압축을 걸고 싶지 않죠. 성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감한데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략을 이런 식으로 세워야 돼요. 그 파티션 중에서도 한참 막 최신 데이터가 들어오는 파티션이 있을 거고 이게 지금은 뭐 EMP 넘버로 해서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이게 무슨 뭐 데이트다 뭐 무슨 뭐 레지스트레이션 뭐 데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데이트에 따라서 이게 뭐 1월 데이터 M1 이게 2월 데이터 이게 3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가 3월이다 이거죠. 지금이 만약에 3월이다 그러면은 3월 데이터로는 데이터가 아주 뭐 연락에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한참 막 인서트도 많이 발생하고 업데이트도 발생하고 조회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빈번하게 쓰는 파티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월, 2월은 이제 지난달, 지지난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얘는 업데이트도 거의 안 일어나고 새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죠. 근데 얘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아주 민감하다 이거죠. 그러면 전략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얘는 압축하지 마. 얘는 압축하지 말고 얘는 압축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스페이스를 좀 절약을 하면서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든 테이블을 갖다가 엄청 큰 테이블이 있는데 걔를 막 통째로 압축을 걸지 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그런 결정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중에 걔가 이제 뭐 월별이나 뭐 날짜별로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다 그러면은 최근 뭐 한 달 아니면 뭐 최근 일주일 데이터는 그 파티션은 압축을 하지 말고 그 이전 것들은 파티션들은 압축해서 좀 스페이스를 좀 절약하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션 압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티션별 압축이 아주 유용하죠. 예,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예,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 근데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예, 테이블 압축하는 거하고 똑같고 요 키워드 정도만 딱 이렇게 파티션 키워드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어째 잘 되는지. 예. 먼저 제가 EMP1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커넥트 바이 절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60만 건을 만들었습니다. 60만 건. 그래서 60만 건이 만들어져 있죠. EMP1 테이블이 72메가네요. 72메가짜리 60만 건 테이블을 만들었고, 통 테이블이죠. 이걸 가지고 파티션 EMP 언더바 P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막 바꿔놨죠. 뭘. 컨트롤 Z 다시. 이렇게 됐죠. EMP 넘버를 가지고 P1, P2, P3 파티션으로 구성된 EMP 언더바 P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EMP1 여기서 만든 테이블을 조회를 해가지고 시타스 구문이죠. 시타스 구문으로 파티션을 만드는 구문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이 뭐 72메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세그먼트를 볼까요? 파티션 세그먼트를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나오네요. 잠깐 다시 세그먼트 P EMP 언더바 P 얘만 조회를 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24메가 16메가 40메가 이렇게 파티션이 EMP 언더바 P1 P2 P3 파티션이 24메가 16메가 40메가네요. 각각 지금 압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 P1부터 P1을 압축을 이렇게 하고 패럴렐 8 뭐 테이블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패럴렐 안 넣어도 되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넣어도 빠를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네요. 어디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EMP 그냥 전체를 다 조회를 해볼까요? 전체를 다 조회를 해보면 원래 이제 72메가 아니 72메가였죠. EMP가. 그리고 24, 16, 40이었죠. 여기서 72메가 전체는 72메가는 그대로 나오고 8, 16, 40 여기 24메가가 8메가로 바뀌었네. 8.50 72메가는 이건 아마 갱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딕셔너리에 있는 정보인 것 같은데 아마 애널라이즈를 돌려주면 없어질 것 같긴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냥 옛날 정보로 남아 있네요. 이건 테이블 EMP 아니구나 이게 EMP1 거구나. 아닙니다. EMP-P는 안 나오네요. EMP-P는 안 나오고 EMP-P에 대한 파티션으로 나오는 거니까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EMP1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헷갈리네. EMP-P하고 원래 보려고 했던 대로 EMP 언더바 P 이런 식으로 봐야겠네요. 자꾸 저런 게 있으니까 헷갈리네. 원래 이제 24 얘는 무시하시고 요거하고 요것만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24메가였었죠. EMP 언더바 P1 파티션이 24메가 있었는데 압축을 걸어가지고 8메가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줄었네요. 두 번째, 세 번째도 한번 한꺼번에 같이 돌려볼까요? 얘도 P2, P3 파티션도 이렇게 두 개를 돌렸습니다. 돌렸고 EMP 언더바 P 이렇게 보면 줄었습니다. 확실히 얘는 EMP P2 파티션은 지금 16메가 있던 게 8메가로 반으로 줄었고 P3 파티션은 40메가 있는데 9메가로 뭐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되네요. 간단하죠, 되게. 파티션 압축은 간단합니다. 그냥 파티션이 일종의 테이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테이블 다루듯이 그냥 똑같이 다루면 됩니다. 이 구문 똑같잖아요. 이 압축 구문 이게 테이블 압축할 때 쓰던 그
구문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예, 뭐 이제 P1 파티션만 이런 식으로 파티션 해가지고 요것만 넣어주면 된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시큐어 파일 압축은 실습을 안 해봤지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시큐어 파일 압축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패럴렐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티션 압축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